역시 유시민은 노다지예요. 유시민 씨 자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뭐 은퇴하고 뭐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올해 롱런 하려면은 유시민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 유시민하고 김어준하고 오래오래 했으면 좋겠다. 이거 완전 뭐 노다지 아닙니까? 방송에 컨텐츠의 보고예요. 엘도라도야. 까왕의 엘도라도예요. 여기는 금반 흑반이야. 유시민이 방송만 해주면은 그냥 빵빵 터집니다.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저 유시민 계속 나와, 매일 나와줬으면 좋겠다. 그럼 제가 방송 준비할 걱정이 없을 것 같아. 유시민이 매일 나와서 뉴스공장 고정 어때? 김어준 씨, 유시민 뭐 요즘 불러주는 데도 없을 텐데 뉴스공장 고정을 해가지고 한 30분 정도치만 그냥 매일 좀 이빨을 털어주면은 저는 방송 걱정 없이, 컨텐츠 걱정 없이, 컨텐츠가 그냥 씨가 안 마르겠네. 그렇게 해주면 고마울 것 같아. 그리고 또 나와가지고 정성호 장관을 저격을 하는데 여기서 본심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정성호 장관을 저격을 하면서 본심이 드러나요. 이거 좀 상당히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이것도 영상을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데서도 그 얘기 잠깐 했는데 법무장관이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릅니다. 저는 이제 망언이었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미. 지금도 망언이라고 생각하고요. 검찰개혁은 어느 정권도 다른 검찰을 만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검찰개혁이에요. 만약 정성호 장관이 진짜 이 검찰을 우리 칼로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면 그런 말을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만약 마음속에 이 칼을 잘 비워가지고 정적들을 숙청하는데 우리가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민심에 대한 배신이고요. 역사에 대한 배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와 정성호 장관과 정청래 대표와 이런 분들이 처음에 이 논의가 어디서 왜 출발했는지부터 30년 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저는 고언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자, 정성호 장관의 그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르다, 이 발언을 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냐 지금. 저는 중요한, 여기서 또 이분이 이제 방송을 더 하면 안 되겠다. 이게 너무 청기 누설이 심해요. 지난번에 그 조국하고 합당하려고, 조국 대통령 만들려고 합당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본인들 뭡니까, 이게 1급 비밀을 그죠? 흘려버린 거죠, 방송에서. 그 유시민 씨도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 말이 빠른 사람 같아요. 저도 그래요. 생각보다 말이 빠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기 전에 말이 먼저 나가요. 말한 다음에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말 많은 사람들의 좀 단점이죠. 근데 유시민 작가도 생각보다 말이 빠른 것 같아.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막 줄줄줄줄 나오는 거야. 하면 안 될 얘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막 그냥 수도꼭지, 고장난 수도꼭지처럼 막 질질 새는 거야. 거의 주둥이 요실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 정도면은 주둥이 요실금이에요. 지금 이제 사실 연세가 들면은 이제 전립선이 약해지잖아요. 그 전립선이 약해지면은 이제 막 셉니다. 그 수도꼭지가 고장 나가지고 막 새요. 그러면 이제 요실금이 되는 거죠. 제가 주둥이 요실금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입에서 말을 하더라도 뇌에 수도꼭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뇌에서 이 말을 하면 안 되지 하고 잠궈야 돼요. 아무 말이나 막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잠궈줘야 돼. 근데 이제 나이를 먹으면은 이 수도꼭지가 이제 좀 헐거워져요. 수도꼭지가 잠금 장치가 제대로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말이 막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면 안 될 얘기가 막 새 나오는 거야. 푸른이르님, 밀고의 황태자 유시민. 그리고 지난번에 뭐 조국이 대통령 되려면 민주당이 합류해야 된다. 이것도 요실금 현상이라고 봐요, 저는. 그 주둥이 요실금이다. 막 새 나오는 거야, 줄줄줄. 오줌 지리듯이 막 나오는 거야. 나중에 주워 담을 수가 없지, 이게. 주워 담아지나. 이미 쌌는데. 그러니까 이 발언도 제가 볼 때는 요실금이라고 보는 게 뭐냐면은 본심을 얘기를 한 거예요. 본심을. 이재명 대통령이 자꾸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다음에 정성호 장관이 이재명의 민주당은 다르다, 이재명의 검찰은 다르다 이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상당히 왜곡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정성호 장관이 당시에 이재명의 검찰은 다릅니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릅니다. 이 얘기를 했는데 이것만 딱 떼내는 거예요. 그 조선일보의 전형적인 수법이죠. 그러니까 조선일보랑 싸우다가 본인들이 조선일보가 돼버린 것 같아. 편집을 하는 거예요. 따옴표 쳐가지고 그것만 계속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정성호 장관이 저 발언을 했던 맥락은 뭐였냐면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르다. 지금 봐라. 검찰이 해체되지 않았냐. 그 다음에 검찰이 중수청, 공소청으로
분리되지 않았냐? 수사권, 기소권이 분리되지 않았냐? 그래서 이전의 정부, 이전의 검찰하고 지금의 검찰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이 다른 게 맞아요. 그건 팩트야. 검찰이 없어졌잖아. 다 떠나서. 이 띨박이들아. 환장하겠네 진짜. 아니 니들이 좋아하는 정청래가 검찰청이 해체됐습니다. 귀양 열차에 검찰청 해체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이 등신들아, 이 문바들아. 9월달에 그 얘기를 했잖아. 정청래가. 그래 검찰이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르지. 그게 이재명 대통령이 쓰는 검찰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맥락으로 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칼을 강도가 쥐면 살인무기지만 요리사가 쥐면 그 음식을 만드는 수단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검찰을 굳이 해체해야 되나? 뭐 그런 주의자긴 해. 아니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민주 세력이 집권하면은 그 검찰이랑 칼을 휘둘러가지고 적폐를 청산해야 된다는 게 제 입장이에요. 근데 지금 하도 뭐 검찰에 대해 많이 대해가지고 우리 민주 시민 여러분들이 검찰이 없어져야 된다 생각을 하니까 제가 이런 주장을 안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뜻도 그렇기 때문에 아니 저는 왜 권력기관을 해체하냐고. 민주정부가 집권을 하면 그 권력을 이용해야지. 아 검찰에 칼도 휘두르고 국세청에 칼도 휘두르고 국정원에 칼도 휘두르고 휘두를 수 있는 건 다 휘둘러가지고 때려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누굽니까 저기 윤석열이 무기징역 나왔다고 막 열내는 사람들이 왜 이재명이 칼을 줬는데 그 칼을 뺏으려고 그래요? 이상해. 저는 민주시민들도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제가 털레반은 병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야. 털레반 병이에요 이게. 아니 앞뒤가 안 맞잖아. 아니 윤석열 같은 놈들 때려잡으려면은 이재명한테 도끼도 주고 칼도 주고 뭐 망치도 주고 줄 수 있는 거 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국세청도 주고 국정원도 주고 검찰도 주고 뭐 때려잡는 거 말 군대도 주고. 아니 그러라고 대통령 뽑는 거 아니야. 권력을 행사해서 권한을 행사해서 국민의 이익을 지키라라는 의미로 대통령을 주는 거야. 근데 대통령이 되니까 검찰도 없애고 국정원도 손 떼고 국세청도 중립이고 감사원도 중립이고 이러면 권력 행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아무 권한이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아무 권한이 없는데 무슨 개혁을 해? 그 말 같은 소리 한 그게 앞뒤가 맞는 말이에요? 아 윤석열은 사형을 안 줘가지고 지기현이 죽여라 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대통령한테 칼을 뺏으려고 그래. 이재명한테 칼을 뺏으려고 그래. 그래서 저는 사실은 좀 반대인데 검찰을 뭐 굳이 해체할 거면은 정권 바뀌면 하든지. 근데 지금 하여튼 뭐 국민들이 검찰에 너무 대인 게 많아서 제가 뭐 그걸 굳이 뭐 반대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어쨌건 간에 지금은 검찰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왜 이재명 정부의 검찰이 다르다는 얘기가 틀린 말이냐고. 앞뒤 다 자르고 그 말만 딱 떼서 이재명의 검찰은 다르다 딱 떼가지고 정성호 장관을 악마화하냐고. 유시민이 그 맥락을 몰라요? 또 팩트체크 해줘 유시민씨? 그러니까 딴지 게시판 뉴스 공장만 보지 말라고 방송을. 유시민씨도 사람 대접 받고 싶으면 지금 최한욱TV 독설라이트 봐가지고 사람 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유시민씨가 비평가로서 그 다음에 작가로서 생명을 유지하고 싶으면은 아침에는 뉴스공장 보라 이거예요. 자 그것까지는 안 말려. 그 대신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려면은 저녁 때는 독설라이트를 봐라. 그리고 여기 와가지고 슈퍼챗도 좀 쏘고 김어준은 돈 잘 버니까 그러면은 그 전국을 보는 시각의 균형이 생기잖아. 김어준하고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이게 뭐 제가 그 자화자찬하려는 얘기가 아니고 유튜브 중에 2개만 보면 돼요. 사실은. 왜? 김어준 방송 따라하는 놈 쫙 있잖아. 그죠? 김어준 하청 유튜브. 그러니까 김어준이 한 얘기를 뭐 섭니까? 왜 되새김질을 하고 있어 하루 종일? 저는 유튜브 시청자들도 이해가 안 돼. 아침에 김어준이 하면 그 밑에 있는 놈들은 다 그걸 되새김질하고 있어요. 최욱이 무슨 뭐 강성범 하루 종일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똑같은 방송을 계속 재방송하고 있는 거야. 소예요? 여러분들이? 사람이지? 아 그럼 다른 결의 방송, 그 방송이 옳건 그르건 간에 다른 시각의 방송도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균형 잡힌 시각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침에 뉴스공장 봤으면 뉴스공장 되새김질 하지 말고 저녁 때 독설 라이트를 보라 이거야.
그 두 개를 딱 보면은 친명의 생각, 친문의 생각을 여러분들이 다 들어볼 수 있잖아. 그럼 생각이 멀쩡해질 거 아니에요. 반쪽짜리가 안 되잖아. 좌뇌만 쓰지 말고 우뇌도 쓰라 이거예요. 좌뇌 우뇌를 같이 쓰라고. 그 정신건강에 해로워. 그 유시민 작가가 지금 저렇게 된 거예요. 뉴스공장만 맨날 보고 딴지 게시판만 맨날 보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를 여러분들이 유시민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사람이 삐뚤어졌잖아 지금. 지식인이라는 사람이 그 서울대 식이나 나온 분이 반쪽짜리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반쪽짜리. 정성호 장관이 언제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르다고 얘기를 했어요? 검찰이 없어 씨발. 검찰이 없잖아 지금. 정성호 장관이 말을 잘못했네 지금 보니까. 검찰이 없잖아. 이재명 정부에는 검찰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야지. 이게 정성호 장관도 앞으로 좀 말씀을 좀 생각을 깊이 하셔갖고 해야 될 것 같아. 아니 정확한 표현은 이거잖아요. 이재명 정부에는 검찰이 없습니다. 이게 정답 아니야. 검찰은 없고 검사는 있습니다. 이러면 되잖아. 근데 왜 검찰은 다르다고 그래갖고 이렇게 자꾸 공격을 받냐고요. 안타깝네. 이미 검찰은 해체됐어요. 해체돼서 중수청과 공소청이 만들어지잖아. 당연히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른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걸 마치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안 하고 검찰개혁을 안 하고 본인이 그걸 정적 제거의 수단으로 쓰려고 하고 있다? 아니 보안 수사권 생기면은 정적 제거가 됩니까? 지금 검사들한테 그 보안 수사권이 별건 수사권을 주자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 아니 누가 봐도 다 아는 얘기를. 이재명 정부는 검찰이 없어요. 검찰이 없어졌고 중수청 공소청이 생겼어. 수사권이 없어. 근데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까봐 보안 수사권을 검토를 해보자는 거야 지금. 근데 뭘 이재명이 검찰을 쥐고. 저는 이게 너무나 억울합니다. 우리가 20년 동안 피땀 흘려가지고 이재명 정부를 탄생을 시켰는데 이재명이 지금 칼질을 해야 되는데 칼을 뺏었잖아 우리가. 사실 저는 억울해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욕먹을까봐 그동안 못해왔는데 오늘 어차피 얘기 나온 김에 좀 하자. 아니 우리가 천신만고 끝에 이재명 정부를 탄생을 시켜가지고 제대로 칼질을 해가지고 좀 대한민국을 좀 제대로 바꿔보자.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을 만든 거 아니야. 근데 이재명 대통령 칼을 뺏어놓고 뭘 검찰을 개혁을 하래. 검찰만 문제야? 재벌은 어떻게 할 거고 정치인들은 어떻게 할 거고. 그리고 진짜 제가 천기누설했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은 그럴까봐 겁이 난 거예요. 저 문조털레들이 유시민이 왜 저러나. 그러니까 유시민이 천기누설했다고 그랬잖아요. 이재명 대통령님이 검찰의 칼로 정적을 제거할까봐 겁이 나는 거예요. 그건 국민에 대한 배신이래. 근데 이재명 대통령님이 정적이 유시민 씨가 정적인가? 유시민 씨 정적이에요? 그래 국민의힘을 제거하면은 그거 하면 안 되는가? 국민 배신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없어지긴 했는데 만약에 이재명 정부가 검찰이라는 칼을 그대로 쥐고 그 칼로 정적을 제거하는 게 국민의힘을 제거하는 거잖아. 그죠? 법을 이용해 가지고. 법을 이용하는 것도 아니에요. 법대로 하는 거지. 그럼 검찰이라는 칼로 정적을 제거한다면 그거는 국민의힘이잖아. 그래서 국민의힘을 때려잡으면은 그게 국민 배신인가? 아니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유시민 씨. 아니 이재명 대통령님이 검찰이란 칼을 그대로 쥐고 그거를 이제 해체를 안 하고 그 칼을 들고 정적을 제거를 했어. 그러면 국민 배신이라는 거잖아. 근데 이재명 대통령님의 정적은 국민의힘인데 그리고 국민의힘을 제거하면은 그게 국민 배신이에요? 이상한데? 말이? 여러분 말이 이상하지 않아요? 그 유시민은 국민의힘을 지켜야 이게 저기 정치개혁인가? 민주주의인가요? 검찰이 국민의힘 때려잡으면 그게 국민 배신이고 반민주주의고 뭐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겠죠, 그죠? 제가 추론하는 건 그거예요. 그게 아니겠지.
설마 국민의힘을 검찰이 때려잡는다고 그걸 국민 배신이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유시민 씨가. 그건 아니지. 그러면 국민의힘 말고 정적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잖아. 그 유시민 씨 얘기를 논리적으로 제가 해석을 해드리는 거야. 유시민 씨 말을 제가 해석을 해보니까 국민의힘 때 설마 유시민 씨가 국민의힘을 검찰이 때려잡는 걸 그걸 국민 배신이라고 얘기를 하진 않았을 거야. 근데 아무튼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면은 국민의힘 말고 정적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누구지? 그게 그렇게 하면 국민을 배신하는 거잖아. 그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국민의힘 말고 이재명 대통령의 정적이 누군지, 그걸 때려잡으면 그게 국민 배신인 건지. 문재인 배신 아닌가? 그게 겁나나 봐 지금. 그러니까 이게 도둑이 재발 저린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볼 때는 뭐 이재명 대통령님 그럴 생각도 없고, 뭐 검찰을 무기로 해서 본인의 이제 어떤 권력을 강화하겠다, 혹은 정적을 잡겠다 이런 생각도 없어요. 근데 그 도둑이 재발 저린다는 말이 있잖아. 에? 지들끼리 지금 제가 보니까 지들끼리 쫄아가지고 그동안 한 짓이 있잖아. 이재명 대통령께 친문들이 한 짓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겁이 나가지고 야 검찰로 날 보안 수사권으로 우리를 죽이려는 거 아니야? 왜 이재명 대통령하고 정성호 장관이 끝까지 검찰에 수사권을 주려고 그러지? 혹시 이걸 가지고 친문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지들끼리 막 뇌피셜 쓰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지들끼리 소설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미친 건가? 유시민 씨 누가 미친 겁니까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제가 볼 때 유시민이 미친 게 확실한데 이제 과대망상이잖아요. 이거는 이재명이 친문을 죽일 거다 이런 얘기잖아. 그 이재명 대통령이 뭐 바쁜데 그걸 해요? 지금 부동산 잡기도 바빠 죽겠는데 뭘 문재인을 잡아? 그걸 왜 잡아? 그리고 죽은 놈 왜 잡습니까? 대통령님 무슨 친문 잡으려고 뭐 검찰까지 동원할 필요가 있나요? 그냥 놔두면 죽어. 친문은 뉴 이재명이 죽여요. 뭘 유시민 씨 그걸 걱정 안 해도 돼. 응? 그 과대망상이에요. 피해의식, 피해망상. 피해의식이야. 안 죽어. 괜찮아요. 안 죽어. 검찰 놔둬도 괜찮아. 안 죽어. 제가 볼 때는 그걸 걱정해야 돼. 뉴 이재명. 여기는 좀 문제야. 뉴 이재명이 친문들 다 죽일 수는 있는데, 검찰이 죽이진 않는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여기까지 온 거 1시까지 하고 가야 되겠네요. 김어준이 이제 설 명절 잘 쉬고 돌아오자마자 또 개수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여러분 보너스 트랙으로 유시민의 개소리만 보내드리면은 조금 뭔가 2% 부족한 것 같잖아요. 여기에 이제 그 선물 세트죠. 유시민 선물 세트. 김어준까지 들어와 줘야 이게 좀 완성이 된다. 그래서 김어준의 개소리까지 딱 마지막에 딱 붙여가지고 오늘의 방송을 제가 완성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공장에서 개소리를 합니다. 이거 한번 들어보시죠. 설 전에 윤석 내부 사정이 복잡하잖아요. 제가 권력투쟁이라고 했는데 정당에서 권력투쟁은 항상 있는 일이라고 했고, 근데 두 가지 점에서 이례적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는 지금은 이재명 정부 초기입니다. 1년도 안 지났는데 이렇게 일찍 차기 권력을 두고 집안 싸움이 일어나는 거 처음 봤어요. 두 번째는 차기를 둔 싸움인데 명패를 이재명으로 달았잖아요. 이건 반칙이라고 했고, 지금 민주당은 뭘 해야 되냐면 이런 긴박한 국제정세를 공부하는 모임을 만들고 대응하기 위한 컨퍼런스를 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법안을 만들고 언론을 그 방향을 끌고 가면서 국민들에게 그런 미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할 일이 무척 많습니다. 제가 정치에 관심을 가진 이래로, 그러니까 80년대 말이에요. 민주당에서 이렇게 위한 국내 정치한 경우는 처음이거든요. 정권 초기에 무지자라는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 어떤 법안도 통과시킬 수 있는 의석수에, 반면 진리멸렬한 보수 세력에 쪼그라든 조중동의 영향력에 이렇게 환상적인 조건은 처음 보는데 이 귀한 시간을 권력 게임에 지나치게 많이 소비하고 있다. 네, 유시민은 요실금, 피해 망상증. 그 다음에 지금 김어준은 저걸 정신분열이죠? 정신분열이잖아요. 김어준은 지가 싸질러 놓고, 아니 이 사단이 벌어진 그 권력투쟁을 지금 우리가 할 시간이 어딨냐? 대통령 임기가 1년밖에 안 됐는데 대통령께서는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권력투쟁으로 시간을 소비하면 되겠느냐?
이거 정신분열이지 이거는. 이게 심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입원이 필요해요 이거는. 어? 입원이 필요한 거지. 아니 합당을 안 했으면은 네가 합당 가지고 김어준이 나와가지고 합당 안 하면은 무슨 작전 세력이니 갈라치기니 이 개수작 안 했으면은 아니 정청래가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 합당하자고 하는 놈이 어디 있습니까? 합당 얘기가 안 나왔으면 지금 이게 권력투쟁이 벌어지냐고. 그리고 니들 털레반들이 뭐 김민세라고 그러고 김민석 총리 공격하고 이현주 공격하고 박찬대 공격하고 한준호 공격하고 아니 이 짓거리 안 했으면은 이게 지금 권력투쟁이 왜 발생을 하냐고요. 이게 이제는 제가 김어준이 똥 싸고 뭉개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한 발 더 나가서 그 이전에는 이제 똥 싸고 뭉갰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입 다무는 거예요. 지가 막 사고를 치고 막 욕먹고 그러면은 그 다음날 나와가지고 이제 모르는 척을 해요. 아, 나 그런 얘기 한 적 없어. 그리고 딴소리해 막. 이게 이제 김어준의 그 똥 싸고 뭉개기 제가 전략이다 이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똥 싸고 뭉개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똥 떠넘기기 전략? 예? 새로운 지금 기법이 나왔어요 김어준이. 그동안은 그냥 똥 싸고 안 싼 척 뭉개는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지가 똥 싸고 다른 사람한테 똥 떠넘기기. 똥 떠넘기기 전략이야. 야, 환장하는 거네, 이제. 내가 언제 똥을 쌌냐? 똥을 니들이 쌌잖아. 이거잖아, 지금. 지가 그냥 설사를, 야밤에 좀 이런 얘기 하니까 그런데, 이런 걸 좀 비유로 하면 좀 그러나요? 아무튼 지가 싼 똥이잖아. 합당도 아니고 합똥을 그냥 수박만하게 빵 싸질러 놓고, 와, 이 똥냄새 때문에 미치겠다. 그런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니까, 이제는 똥 떠넘기기라는 거야. 이거 내 똥 아니야, 씨. 누가 내 똥이래? 니들이 쌌잖아. 내 똥은, 난 똥 싼 적이 없어. 어디서 나한테 똥을 뒤집어 씌워. 야, 미치겠습니다, 진짜. 네? 제가 미친놈하고는 싸우는 게 아니다. 이게 지론이에요. 미친놈은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지론이 미친놈들하고는 안 싸운다. 여기서 이제 미쳤다라는 건 비유적인 게 아니고 이게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런 사람들하고는 절대 안 싸웁니다. 그 여러분들도 그 길거리 다니시다가 좀 정신 건강이 좀 안 좋은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가끔 시비 걸고 그러는데 그 싸우시면 안 돼요. 이길 방법이 없어요. 미친놈은. 그렇잖아. 자기 멋대로 생각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이깁니까? 그게 뭐 대화로 돼요? 대화로 안 돼. 그래서 유시민하고 지금 김어준은 정신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김어준도 그러잖아요. 저 유시민도 아까 그랬잖아. 내가 미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미친 사람이 자기가 미쳤다고 그럽니까? 모르죠. 그러잖아. 그러니까 손석희 씨도 본인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손석희가 볼 때도 좀 상태가 안 좋다 이렇게 느낀 것 같아. 미친 사람이 볼 때는 나머지 사람들이 다 미친 거예요. 그 지금 유시민은 완전히 그 딴지 세계에 본인이 갇혀가지고 정신적으로 그걸 뭐라고 하나 뭐 그런 게 있는데 정신병리학적으로. 저 김어준도 보세요. 와, 저는 완전 정신분열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저 정신분열이지 저게 뭡니까? 진짜 양심도 없고 저거는 제가 볼 때는 김어준이 지금 잘못한다고 생각을 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정신분열 상태가 되면은 그 자기가 한 일을 완전히 망각을 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벌어진 일들이 자기하고 무관한 일들인 거지. 자기하고 완전히 무관한 일들인 거야. 그래서 본인은 실제로 그걸 그렇게 믿고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 합당은 내가 한 얘기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볼 때는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본인은 확신이 있는 거죠. 그 유시민도 마찬가지고. 참 걱정됩니다. 나름 그 민주진보 진영의 이 빅스피커라는 두 분이 이제는 정신 건강을 우려해야 하는 그런 단계까지 왔다라는 게 참 가슴 아프고요. 아픈 사람들은 온정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너무 여러분들 욕하지 말고 따뜻하게 품어주세요. 병은 사랑으로 치유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힘으로 이제는 화낼 가치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화낼 가치도 없고 우리가 사랑으로 잘 품어서 건강한 정신을 회복할 수 있기를. 물론 뭐 정신이 건강했던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회복해도 뭐 크게 다를 바 없겠지만은 여러분들을
따뜻한 온정의 손길로 두 사람을 여러분들이 치유해 주시기 바랍니다.